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채널K 뉴스입니다. 뉴욕, 뉴저지주 휘발유 가격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특히 뉴저지주 휘발유 가격은 지난해 휘발유세 인상의 영향으로 크게 상승했습니다. 현재 뉴욕주 평균 휘발유 가격은 갤런당 $2.54로 54센트로 조사됐습니다. 한 달 사이 13센트가 올랐고 1년 전과 비교해서 34센트 상승한 것입니다.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 $2.37와 비교하면 17센트 비싼 것으로 gasbuddy.com의 조사에서 나타났습니다. 뉴저지주의 경우에는 상승폭이 더 큽니다. 9일 현재 평균 가격은 갤런당 $2.45로 최근 한 달 상승폭은 뉴욕과 같지만 1년 전에 비해서는 무려 63센트, 35%나 올랐습니다. 이는 지난해 11월 1일을 기해 갤런당 23센트 인상된 휘발유세의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뉴욕, 뉴저지 휘발유값 격차도 1년 전에는 뉴욕이 38센트 비쌌지만 지금은 9센트에 불과합니다. 유가 정보 서비스의 톰 클레자 수석 애널리스트는 뉴저지의 경우 오는 5월 말 메모리얼 데이에는 $2.85까지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한편 휘발유값 상승은 원유 감산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석유 수출국 기구 회원국 14곳이 하루 평균 120만 배럴의 원유 생산을 줄이기로 합의한 후 유가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는 2035년까지 미국에 2,500만 가구가 증가하며 30세 미만의 밀레니얼 세대와 소수계가 전체 가구의 큰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최근 하버드대 주택연구합동센터가 발표한 최신 가구 추계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에서 2025년 사이에 미국 내에는 1,360만 가구가 늘어나고 이후 10년 동안 1,150만 가구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2035년까지는 총 2,500여만 가구가 증가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번 자료는 가구주 비율을 반영한 연령과 인종 등에 따른 가구 수 변화를 분석한 것으로 지난 2013년 예측했던 2,200여만 가구 증가보다 훨씬 늘어난 것입니다. 앞으로 20년은 각각 연평균 136만 가구, 115만 가구가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보고서는 30세 미만인 밀레니얼 세대가 2015년에서 25년 사이 2,300만 가구를 늘리고 백인이 아닌 소수계가 전체 가구 증가의 72%를 차지하며 밀레니얼 세대와 소수계가 앞으로 가구 수 증가를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베이비 부머 세대도 앞으로의 노년층 가구 수에 전례 없는 증가를 가져올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한편 이러한 가구 수 증가는 주택 수요 변화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기간 내 주택 수요 기준치가 약 1,600만에서 1,820만 가구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그동안 안전 문제가 지적되어 왔던 인디언 포인트 원자력 발전소가 폐쇄됩니다. 뉴욕주는 이번 폐쇄 결정에 따라 감산되는 전기는 다른 대체 에너지를 개발해 보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앤드루 쿠머 뉴욕 주지사는 9일 맨하탄 원 월드 트레이드 센터에서 가진 2017년 신년 연설에서 웨체스터 카운티에 위치한 인디언 포인트 원전의 가동을 2021년까지 완전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원자로 2기 중 1기는 2020년 4월까지 폐쇄되고 이어 다른 1기도 2021년 4월까지 폐쇄됩니다. 인디언 포인트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 문제는 15년을 이어져 왔습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특히 뉴욕시에서 멀지 않은 지리적인 이유 때문에 걱정이 많았다며 폐쇄 결정 배경을 밝혔습니다. 이번 원전 폐쇄 결정은 뉴욕주와 발전소 운영업체인 엔터지의 합의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엔터지는 원전 폐쇄 결정의 요인으로 운영비는 상승하고 있지만 전기 가격이 낮다고 밝혔습니다. 이 발전소는 뉴욕시와 웨체스터 카운티에서 소요되는 전기의 4분의 1가량을 생산해왔습니다. 뉴욕주는 이번 폐쇄 결정에 따라 감산되는 전기는 다른 대체 에너지를 개발해 보충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쿠오모 주지사는 이날 신년 연설에서 6억 5천만 달러를 투자해 뉴욕시와 주에 생명공학연구센터를 건설하는 것을 비롯해 베라자노 브릿지 톨비의 점진적 인하, 복지와 환경, 기반시설 등에 대한 정책 등을 제시했습니다. 항공기의 정시 도착률을 기준으로 조사한 결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최악의 항공사 10위 안에 들었습니다.
지난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항공기 3대 중 1대는 지연 도착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지연 운항이 심각한 최악의 항공사 10위 안에 아시아나와 대한항공 등 한국 국적 항공사가 포함된 것으로 세계 항공사의 운항 정보를 분석하는 플라이트 스태츠가 지난해 조사한 결과에 의해 나타났습니다. 플라이트 스태츠는 정시 도착의 기준을 도착 지연 시간이 15분 미만인 항공편으로 잡았는데 아시아나 항공과 대한항공의 평균 도착 지연 시간은 각각 39.2분과 32.5분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아시아나 항공은 지난해 평균 지연 도착률이 37.46%로 집계돼 세계 최악의 항공사 5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2015년 지연 도착률인 28.13%보다도 9.33%포인트 높아진 수치입니다. 대한항공의 평균 지연 도착률도 2015년 21.14%에서 9.6%포인트나 증가하면서 세계 최악의 항공사 9위를 차지했습니다. 이외 최악의 항공사로는 인도항공이 3번째를 차지했고 필리핀 항공 4위, 중국 동방항공 6위, 홍콩항공 7위 등이었습니다. 한편 목적지 정시 도착이 가장 우수한 항공사로는 KLM 네덜란드 항공이 정시 도착률 88.53%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다음은 스페인의 이베리아 항공과 일본의 자리 정시 도착률 탑10 항공사 2위와 3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주택 모기지 보험료가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의무적으로 모기지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다운페이 비율이 20% 미만인 경우 보험료가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주택도시개발부는 9일 클로징 날짜 기준으로 오는 27일부터 연방주택청 모기지 용자에 대한 몰개지 보험의 요율을 0.25%포인트 낮추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주택 구입 시 연방주택청에 론을 받을 경우 다운페이먼트 비율이 20% 미만이면 의무적으로 몰개지 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정해진 비율만큼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이번 조치로 15년 이상 주택 모기지 론의 융자 금액이 62만 5,500달러 이하인 경우 주택 가격 대비 융자 비율이 95% 이하면 몰개지 보험료가 줄어듭니다. 현재 주택가격의 0.80%를 연간 모기지 보험료로 내던 것이 0.55%로 낮아지는 것입니다. 또 주택가격 대비 융자 비율이 95%를 초과할 경우에도 현재 0.85%에서 0.60%로 내려갑니다. 그동안은 융자 금액이 62만 5,500달러를 초과할 경우에는 1% 또는 1.05%를 보험료로 내야 했지만 앞으로는 각각 0.55% 또는 0.60%로 크게 낮춰지는 것입니다. 또 융자 기간이 15년 이하일 경우에도 앞으로는 융자 금액에 관계없이 0.25% 또는 0.50%로 줄어들게 됩니다. 지난해 뉴욕 총영사관의 한국 국적을 포기하기 위한 국적 이탈 신청 건수가 300건을 넘어섰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역대 최고 수준으로 선천적 복수 국적 자녀들을 둔 부모들이 앞다퉈 이탈 신고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뉴욕 총영사관이 9일 발표한 2016년도 뉴욕 총영사관 민원 업무 처리 실적에 따르면 한국 국적을 포기하기 위한 국적 이탈 신청 건수는 모두 330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2015년과 비교해 22% 증가한 것이고 역대 최고치입니다. 국적 이탈은 지난 2005년 296명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한 이후 2007년 112명, 2009년 65명 등 감소 추세를 보이다 다시 2014년 205건, 2015년 270건으로 빠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 국적을 제때 이탈하지 못해 미국 내 공직 진출이나 사관학교 입학 등의 불이익을 당하는 피해 사례가 늘어나면서 선천적 복수 국적 자녀를 둔 부모들이 자녀가 18살이 되기 이전부터 앞다퉈 이탈 신고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실제 국적 이탈 한인 2세 대부분은 미국에서 출생해 자동적으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동시에 한국 국적도 소지한 선천적 복수 국적자인 남자들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한인 2세 남자인 경우 만 18살이 되는 해 3월 말까지 국적 이탈을 하지 않으면 38살까지 한국 국적을 이탈할 수 없게 되고 한국 체류 때 징집 대상이 됩니다. 이에 반해 미국에서 태어난 24살 미만의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실시 중인 복수 국적 서약 신청서는
이 기간 단 6명에 불과하며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뉴욕주가 교사 임용의 합격 하한선을 낮추는 등 규정 완화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4년 도입된 교습 능력 샘플 동영상 제출 규정이 임용시험 합격률을 크게 떨어뜨린 데 따른 것입니다. 뉴욕주 리전트위원회는 11일 열리는 회의에서 현행 시험 유형을 재검토하는 한편 합격 하한선을 조정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는 2015년 뉴욕주 교사 임용 시험부터 추가된 20분짜리 교습 능력 샘플 동영상에 대한 재고 의견 때문입니다. 동영상 제작에 대해 응시자들은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그 비용도 최고 $750에 달한다며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주 리전트위원회는 이 같은 예비 교사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임용시험 제도를 개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교육국의 조나선 버먼 대변인은 교사 임용시험 합격률은 대학 졸업자와 예정자를 합해 77%가량이라고 밝혔습니다. 그 전에 사용됐던 시험은 합격률이 90% 선이었습니다. 교육국은 당초 오는 6월까지 2개 시험을 모두 실시하고 2017년 하반기부터는 새로운 시험만 시행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이번 리전트위원회의 결정에 예비 교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조지 워싱턴 브리지의 취약한 보안 상태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테러 대상이 될 경우 최악의 참사가 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조지 워싱턴 브리지에는 서밋 시큐리티 서비스 소속의 보안 요원 8명이 교대로 근무하며 테러 공격 등에 대비하고 다리에서의 자살을 시도하는 경우 이에 대한 방지 업무도 맡고 있습니다. 하지만 9일 레코드 보도에 따르면 이들은 비무장 상태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테러 등 만약의 사태 발생 때의 대처가 어려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이들은 2인 1조로 근무하는 경찰과 달리 혼자 순찰을 하는 경우가 많았고 순찰 차량이나 통신 장비 등도 노후돼 적절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상태로 나타났습니다. 순찰 요원이 잠시 기거하는 부스는 겨울철 난방도 잘 안 될 뿐더러 각종 위협에도 무방비 상태로 나타났습니다. 보안 요원들은 제 몸 지키기도 쉽지 않은 상태에서 각종 범죄와 테러 등에 대적하기에는 열악한 환경이라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만약 조지 워싱턴 브리지가 테러 대상이 될 경우 최악의 참사가 벌어질 수 있는 셈입니다. 안전을 지키는 보안 직원들의 열악한 업무 환경 개선 없이는 또 다른 피해를 막기 힘들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LA에서 하계 올림픽이 개최되면 100억 달러가 넘는 경제적 효과를 창출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리서치 그룹 비컨 이코노믹스와 UC 리버사이드 대학은 올림픽 개최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연구를 통해 LA에서 2024년 하계 올림픽과 패럴림픽이 개최될 경우 LA시 경제는 직간접적으로 최소 100억 달러에서 최대 112억 달러의 경제적 효과를 얻을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특히 연구팀은 LA시가 올림픽을 개최하면 8만여 개의 일자리가 새로 창출되는 것은 물론 세계적인 관광지로 부상하면서 얻은 관광 효과 등 세수 수입이 최대 1억 6,700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와 관련해 에릭 가세티 LA 시장은 LA는 지난 1984년 올림픽을 개최해 막대한 경제적 이득을 얻었다며 이번에도 지난 올림픽과 같이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갖췄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현재 LA시는 2024년 하계올림픽 개최를 희망하는 프랑스 파리, 헝가리 부다페스트와 함께 치열한 유치 전쟁을 벌이고 있으며 최종 개최 도시는 오는 9월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캘리포니아주 샌디에고에 위치한 시월드의 돌고래 쇼가 어제 공연을 마지막으로 중단됐습니다. 시월드 샌디에고 측은 범고래쇼 폐지를 선언하고 대신 범고래를 관찰할 수 있는 새로운 교육적 경험 프로그램을 올 여름부터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시월드는 현재 2세부터 52세까지의 범고래 11마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시월드 샌디에고는 그동안 동물보호단체들의 압력으로 인해 관람객 수 감소 등의 영향으로 범고래쇼 중단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한편 플로리다주 올랜도와 텍사스주의 샌안토니오에 있는 시월드 역시 2019년 범고래쇼를 중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월드 리포트입니다.
중국에서 도시로 돈을 벌러 간 부모 때문에 홀로 시골집을 지키는 아이들이 무려 6,100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한국 인구보다 많은 아이들이 고아 아닌 고아 생활을 하고 있어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중국 후베이성 허평의 깊은 산골짜기 마을. 학교라도 가려면 험한 산길을 꼬박 2시간 가까이 걸어야 하지만 13살 리키에게 학교만큼 행복한 곳이 없습니다. 最喜欢就是跟同学们在一起，这样就不会孤独。 리키가 아빠를 본 지는 4년, 엄마를 본 지는 1년이 넘었습니다. 리키를 조부모에게 맡기고 부모 모두 대도시로 돈을 벌러 떠났기 때문입니다. 부모라는 단어만 들어도 눈물이 절로 나지만 또래 아이들처럼 떼를 쓸 수도 없습니다. 因为我觉得我有点拖累他们。 중국에서 농촌에 남겨진 아이들은 무려 6,100만 명. 1년 넘게 부모를 만나지 못하고 무관심 속에 방치된 아이들만 1,000만 명에 이릅니다. 조부모라도 돌봐주면 사정이 나은 편. 소년, 소녀 가장처럼 지내는 아이들도 수두룩합니다. 초등학생 시향링은 뇌졸중으로 쓰러진 할머니와 어린 사촌 동생들을 위해 쉴 새 없이 일해야 합니다. 我们上学的时候就是我让我就是现在给他们就是我们是照看。 농민공 부모와 아이가 생리별을 하는 건 해묵은 호적법 때문입니다. 호적에 올라야 교육이나 의료 혜택을 받는데 농민공은 이주한 도시에선 호적을 얻지 못해 어쩔 수 없이 아이를 두고 오는 겁니다. 像我嘅爷娘又帶不上路，我爺娘話我爺娘擔心我老鐵咯，生咗2個小仔又擔心，我老鐵又帶不我媽又帶不上。 부모의 사랑이 가장 절실한 시기에 홀로 남은 아이들이 받는 상처는 갈수록 깊어지고 있습니다. 没有什么那些没有什么事的话，我都不太能想。 급기야 작년엔 15살 소년이 여동생 3명과 함께 농약을 마셔 숨지기도 했습니다. Those 4 children, what they ate was worse than the food you give to pigs. Raw corn every day. No one took care of them. 6,100만 명의 비극은 중국이 경제 대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지불한 비용이라고 치부하기엔 너무 큰 상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유태인 커뮤니티 센터 최소 8곳이 동시다발적 폭탄 테러 위협으로 긴급 폐쇄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9일 정오 테너플라이의 JCC 팰리세이즈가 폭탄 공격 협박을 받았습니다. 경찰이 조사를 마치고 JCC 시설은 2시간여 뒤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같은 날 플로리다주 유태인 커뮤니티 센터 2곳도 폭탄 테러 위협을 받았습니다. 이 앞서 메릴랜드, 사우스캐롤라이나, 테네시 등에서도 비슷한 위협을 받았습니다. 힐러리 클린턴이 뉴욕시장 선거에 입후보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자 그의 측근이 이를 부인했습니다. 니라 텐든 미국 진보센터 의장은 힐러리는 어떤 선출 공무원직에도 입후보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AFP 통신은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즈 등 다수 매체들은 클린턴의 뉴욕시장 입후보 권유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정치 관측통들은 힐러리의 뉴욕시장 입후보 가능성을 낮게 점쳤습니다. 제52회 한국어 능력시험이 오는 4월 15일 맨하탄 소재 뉴욕 한국어 교육원, 뉴저지 럿거스 대학, 그리고 펜실베니아 소재 다솜 한국학교와 성 김대건 한국학교 등 4곳에서 시행됩니다. 시험은 초급 수준의 토픽 1과 중급, 고급 수준의 토픽 2로 구분되며 읽기, 듣기, 쓰기 등 3개 영역으로 구분해 실질적인 언어 사용 능력을 측정합니다. 희망자들은 오는 10일부터 2월 15일까지 교육원 또는 시험장을 통해 접수하면 됩니다. 뉴욕시 공립 프리케이 입학 신청 설명회가 퀸즈 공립도서관 플러싱 본관에서 1월 12일 토요일 오후 6시 30분 열립니다.
설명회에서는 무상 프리 K 프로그램에 관한 전반적인 설명과 입학 신청 절차를 소개하며 한국어와 중국어, 스페인어 등 3개 언어로 통역 서비스도 제공됩니다. 구 시의원은 이번 설명회에 많은 이민자 학부모가 참석해 도움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은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계속해서 날씨 전해드립니다. 수요일은 간간히 구름이 끼겠지만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49도, 섭씨 9도, 밤 최저 기온은 44도, 섭씨 6도 예상됩니다. 목요일은 대체로 흐리겠으며 비가 내리는 포근한 겨울 날씨가 예상됩니다. 금요일은 대체로 맑은 날씨 예상되며 토요일은 다시 쌀쌀해지겠고 흐린 가운데 오후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채널 K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